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 풀지만 말고 제발 확인하자. 자, 신성고 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본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인데 전체적으로 평균이 많이 떨어졌다. 예, 우리 학원이 아니고 학교 전체가 평균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받은 친구들이 꽤 많았었는데 자, 이번에는 90점 이상 받은 친구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번 시험이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을까? 뭐 이런 어떤 고민을 해봤는데 또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보니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요인에서 학생들이 자꾸 이제 많이 틀리게 됐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을 이제 먼저 진행해 볼 텐데 일단 신성고 내신 평가 방식이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가 들어갑니다. 지필평가에서는 선택형 문제가 22.5%, 그다음에 논술형 문제가 7.5%를 1차, 2차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과정 및 학습지 평가가 15%, 주제평가 15%, 서평 쓰기가 10%가 되죠.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좀 상위권 친구들은 다 만점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친구들부터는 조금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교재를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안 풀고 막 날로 먹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서평쓰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이 부분을 만점을 받는 친구들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필평가 부분이 좀 적게 퍼센트 반영되고는 있지만 30% 합쳐서 30% 반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무시하지는 못할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이 수행평가가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이 있다. 저기서 깎인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반영 비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험에서는 늘 그렇듯이 1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14문제,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됐죠. 객관식 문제 중에서 가장 최저점이 4.8점, 최고점이 6점짜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논술형 문제는 8점 아니면 9점에서 나타나고 그 안에서 부분 점수가 이렇게 매겨지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합이 75점,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가 합이 25점으로 배점이 된 상태에서 이번 시험이 진행됐다. 그래서 객관식 문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각 문제마다 그 배점이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0.2점, 0.3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다가 뭐 6점짜리가 이제 뒤쪽에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배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대충 넘어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풀다가 안 풀렸어?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한 2문제, 3문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미 13, 4점 정도는 그냥 날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게끔 꼼꼼하게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어떤 단원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을까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자, 유리함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뭐 순열 조합 문제 있는데 뭐 솔직히 뭐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을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필요도 있겠지만 뭐 이게 그래도 뭐 P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간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순열과 조합 부분에서는 해당되는 문제가 예상외로 적게 나왔다. 오케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 경우의 수 쪽하고 유리함수 부분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된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자 킬러 문항이라 써놨습니다. 킬러 문항. 킬러 문항은 이게 많이 어려워서 킬러 문항이야. 그러진 않고요. 물론 많이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자칫 잘못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실수를 할 여지가 다분히 들어있다. 다분히 들어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킬로문항으로 갖고 왔지만 이게 예전만큼의 킬로문항 수준은 솔직히 아니다. 오케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 연계. 일단 1등급 수학이 부교재다 보니까 이 부교재를 많이 풀어봐라. 애들한테 이제 주문을 하죠. 그쵸? 학생 여러분들한테. 많이 풀어봐. 그런데 풀지만 말고 제발 풀면서 이 문제가 나한테 주는 정보가 무언지를 확인하자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문제도 부교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얘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좀 더 수월하게 풀을 수 있을 테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냅다 문제 푸는 식으로만 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 자, 그래서 어쨌든 부교재 연계를 조사해보자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부교재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물론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뺄게요. 뭐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나? 그치? 자, 그나마 조금 뭐 어려운 거나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면은 자, 유리함수 부분에서는 뭐 9번, 10번, 12번, 논술의 1번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무리함수에서는 5번, 8번, 14번 정도가 있었고 순요가 조합에서는 6번 문제 정도가 부교재 연계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킬러문항이라고 쓴 것들이 번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13번, 8번, 7번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문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 알겠지?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그냥 조금 함정이라든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신성호를 대비하는 이제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치? 앞으로 뭐 내년 뭐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발 그건 단순히 문제 푸는 문제를 뭐 그냥 냅다 풀고 넘어가고 뭐 외우다시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렇게 공부하지 마. 그렇게 10번 풀어봤자 전혀 소용없어. 오케이? 전혀 소용없어. 자, 어떻게 공부한다? 문제를 풀고 이 문제에서 나한테 주는 정보가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특징들을 외워야 돼. 좀 이제 외운다라고 하기 표현은 그렇지만 이해를 하고 또 외워야 되겠지. 그치? 네. 문제를 이제 풀면서 말씀을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드릴 건데 분명히 특징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었으면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함수 x가 2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h 함수는 g 합성 f로 구성되어 있고 i 함수는 f 합성 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y는 ix와 x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 두 곡선 hx랑 ix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죠. 그죠? 자, 먼저 일단 써보자면은 hx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 hx는 g함수에다가 우리가 f를 합성했으니까, 그치? g함수에다가 f를 합성했으니까, 자, hx는 이제 뭘 했어? g에다가 f를 합성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루트 2-x로 써질 수가 있겠고요. 자, ix라고 하는 함수는 자, 반대로 f에다가 g를 합성했습니다. 그쵸? f에다가 g를 합성했으니까 얘를 그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루트 x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다음의 값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래프가 필요해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왔어. 자, 일단은 이 밑에 있는 함수는 루트 x가 맞습니다. 그쵸? 얘가 y는 루트 x라고 하는 녀석이고 자, 요 함수를 갖고 왔어요. 요 함수를 갖고 왔어. 자, 이게 부교재 연계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문제에서
이 문제가 그 이제 부교재에서 주어졌을 때 그냥 단순히 풀어서 답만 맞추는 걸로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분명히 어렵게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문제, 부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공부를 했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식의 기본형은 뭐가 됩니까? 기본형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죠. 그렇죠? 자, 이 함수를 뭐 했어? 이 함수를 이렇게 y축 대칭 시킨 거야. 원점 대칭 시킨 거 원점 대칭. 그 원점 대칭 시킨 거면은 자, 여기도 똑같이 한 이쯤에 마이너스 2가 있다로 잡고, 그치?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고 얘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딱 정확히 대칭 구조란 말이지.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했어? 적당히 평이동 시켰어. 평이동 x축 반영으로 이만큼 y축 반영 이만큼 평이동 시켰단 말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적당히 이 녀석을 이렇게 이제 평이동 이렇게 시킬 겁니다. 그럼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지. 그치? 똑같은 그림인데 자, 어찌됐든 지금 여기도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내가 빨간 점을 만들어 갖고 왔단 말이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얘도 원래 움직일 건데 이따가. 자, 이렇게 노란 점이 있는데 이 노란 점이라는 게 왜 내가 표시해놨냐면은 결국은 이 두 그림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노란색 점에 점대칭 구조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점대칭 구조. 아, 이게 생각이 잘 안 드나? 잘 안 드나? 점대칭 구조죠. 이게. 어차피 대칭이었잖아. 이렇게 가는 함수랑 대칭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걸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럼 당연히 얘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럼 그 대칭점은 당연히 어디에 있어? x는 1위에 있어. x는 1 위에. 그쵸? x는 1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저 그래프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칭도 시켰습니다. 너는 왜 너까지 따라하는 대로 와? 대칭도 시켰어. 근데 만약에 얘가 두 점에서 만났다 생각해봐. 두 점에서 만났다. 두 점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자, 이런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저 부분을 더하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냐고. 구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못 구하는 거 아니겠냐고. 저런 거 우리가 어떻게 구해? 미분을 배웠다 해도 저거는 구하기 쉽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거지. 머리를 굴려봐. 이게 접해되지 않겠냐고. 접해되지 않겠냐고. 실제로 얘가 x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함수값도 1이죠? 얘도 x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함수값도 1이죠? 분명 얘는 대칭점이 x는 1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이거는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구하라고 하는 넓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라는 얘기야. 근데 분명히 뭐야?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을 거고 여기랑 여기 넓이 똑같을 거 아니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4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뭐다? 2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답은 2야, 2.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지. 문제에서 이미 부교재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 그림 자체가 어떤 대칭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잘 파악해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점 하나 딱 찾아줌으로써 우리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걸 몰랐어. 그치? 모르면 못 푸냐?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죠. 그치?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지. 이 둘을 뭘 해봐야 돼? 연립해봐야죠. 연립해봐야지. 내가 얘네들이 몇 점에서 만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연립을 해보게 되면은 적당히 2 넘어가서 마이너스 루트 x라고 쓰고요. 여기 넘어가서 루트 2 마이너스 x라고 쓰겠습니다. 넘겨서 연립해가지고, 알겠지? 자, 전개해주게 되면은 4 마이너스 4 루트 x 더하기 x는 2 마이너스 x. 다시 싹 다 넘겨주게 되면은 적당히 넘겨서 이쪽에다 4 루트 x를 써주고 나머지 넘겨주게 되면은 2x에다가 더하기 2가 되죠? 자, 2로 약분시켜서 x 더하기 1은 자, 2 루트 x가 되고 다시 얘 같은 경우는 넘어갔더니 x 마이너스 2 루트 x 더하기 1은요. 지금 뭐가 됐어? 루트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거네. 완전 제곱식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 접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뻔한 거네. 저런 그림. 그치?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자꾸 풀고
그 문제가 이런 그림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자꾸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야. 그런 자세가. 알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살짝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 집합의 원수가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고 x에서 x를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거야. 이게 뭐라고 써있냐? 여기에 자, 홀수 원소는 다음 같은 걸 만족하고 짝수 원소는 다음 같은 것을 만족해 라고 했던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중간고사 이제 합성함수를 배울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나는 어떻게 뭘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면은 이거는 중간고사를 날로 먹었다는 얘기지. 안 그래? 중간고사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기말고사 못 봐. 자, 이것이 가에서 주어지는 힌트는 뭐냐? 자, 첫 번째 어떤 걸 만족한다? FA가 A가 되면은 당연히 E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FA가 A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FA가 B가 됐다면 어떤 뜻이야? FB는 A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주는 것은 뭡니까? F 합성 FX가 FX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첫 번째 FX가 FA죠. FA가 A가 되면 당연히 저것도 성립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FA가 꼭 A가 아니라 B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FB는 이번엔 A로 가는 게 아니라 B로 가는 원소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제가 성립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써보자면은 X가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라고 하는 원소와 이렇게 있겠죠. 자, 또 하나 써볼게요. X가 있는데 여기 1, 2, 3, 4, 5 이렇게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가족권을 만족해? 자, FA가 A가 됐어. 그런 것은 1이 1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자, 5가 5로 가면은 되겠죠. 자, 홀수함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면 되겠어. 그렇지?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B로 갔다. 그럼 B는 A로 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이 만약에 3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자, 3은 당연히 1로 가야 돼. 자, 홀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홀수에 대해서만. 가조건 자체가 이미 얘는 홀수에 대한 원소만 이걸 성립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만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럼 5는 어떻게 돼? 5는 5로 갈 수밖에 없지. 그치? 자,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 자, 얘를 만족하는 것이 이 홀수에서 얘가 두 개, 1, 3이 엇갈려서 크로스로 넘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될 수 있는 것이 누가 있냐면 1, 5도 될 수가 있고 3, 5도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가 더 있다? 두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총 3개가 있고 얘는 총 1개가 있어.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그 다음부터 가보자. 그 다음부터 갈 건데 잘 봐. 만약에 이제 나 조건에서는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2가 2로 가도 되지만 2는 1로 가도 돼. 왜? 2가 1로 가면 1이 1로 가는 녀석이 있으면 되거든? 그치? 자, 2가 1로 가잖아? 그럼 1이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2가 1로 갔다라고 해보자. 1로 갔다. 그러면 자, 이제 4를 보낼게요. 4를 보낼게. 4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4도 1로 가도 되죠. 4가 1로 가면 1은 1로 가니까 역시 가능합니다. 4가 2로 가면 안 돼. 왜? 2가 2로 안 가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4가 2로 가면 안 돼. 아, 그럼 1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돼. 왜? 나란히 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5로 가도 되겠지. 그치? 왜? 5도 5로 가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자, 1번 케이스에서는 만약에 2가 1로 갔다라고 한다면 자, 4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4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개가 일단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2가 2로 갔어. 2로 갔어. 하나씩 해봐야 돼, 2로 가. 이건 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걸 하나씩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뭐 공식적인 걸로 찾으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씩 해보잖아? 뻔해. 너무나 쉬워. 오케이? 자, 그래서 2에서 2로 갔어. 그럼 이제 어떻게 갈 거냐? 4는 1로 가도 되죠?
그럼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니까 5개가 있다. 자, 만약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 요 2가 3으로 갔어. 3으로 갔으면 이제 4가 갈 수 있는 곳은 1로 가도 되죠? 2로 가면 안 되겠네. 그치? 자,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니까 이게 4개가 있다. 만약에 2가 어디로 갔어? 2가 4로 갔어. 4로 갔으면 4는 어디로 가냐? 4는 1로 가잖아? 이제 안 돼. 왜? 이것 때문에 그래. 짝수에 대해서는 자, 2가 4로 가잖아? 그럼 4가 4로 간 놈이 반드시 있어야 돼. 4가 4로 안 가버리면 2는 4로 간다. 나 조건에 맞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4가 딱 한 개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떻게 가냐면, 자, 여기서, 자, 2가 5로 갔어. 자, 5로 가게 되면은 역시 4가 갈 수 있는 것은 1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니까 이것이 총 4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면 이것은 18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18개인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번 두 번째 케이스,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2가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2가 1로 가면 안 되죠. 2가 1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2는 여기서 2로 가야 돼. 자, 2가 3으로 가도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2가 2로 가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려. 일단. 하나. 자, 그럼 이제 4를 보내버리자. 4를 보내보게 되면은 역시 1로 보내면 안 되죠? 2로 가는 거 가능하지. 4가 2로 가면 2로 가니까 괜찮고 4가 4가 가도 되죠? 4는 5로 가도 됩니다. 자, 따라서 2가 2로 갈 때 4는 2, 4, 5로 갈 수 있어. 2, 4, 5.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만들어지고, 자, 만약에 이번에는 2가 2로 안 가. 2가 2로 안 가고 2가 뭐 4로 갔어. 4로 갔으면 얘기했듯이 2가 4로 갔어. 그럼 4는 반드시 4로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개가 더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 만약에 2가 5로 갔다. 5로 갔다고 한다면은, 자, 이제 4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4는 4로 가거나 5로 가는 거.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래서 이때 두 가지가 만들어지니까 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6개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케이스가 총 3개가 있거든? 3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6 곱하기 3을 해가지고 18개를 만들 수 있겠고, 여기서 찾은 18, 여기서 찾은 18개 더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36개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자체를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특별한 방식으로 뭔가 좀 혁신적인 방식으로 뭔가 좀 멋진 방식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냐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각 조건에 맞게끔 하나씩 우리가 접근해서 찾아가야 비로소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모르신다면은 앞으로도 문제 풀 때 틀린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자, 뭐 함수식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주어지진 않았어. 그치? 뭐 fx를 찾아보자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x가 0 이상일 때는 당연히 루트 90x를 얻을 수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루트 마이너스 16x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것은 x는 k에서 꺾이는 그래프가 될 거잖아. 그 정도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제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더 신경 써서 그려라 라고 하는 거지. 좀 더 신경 써서 그려라. 이게 그리라고 했더니 아이고 아주 가관이야. 자, 이게 자, 분명히 직선이 이렇게 꺾여서 갈 거야. 그런데 이 무리함수를 그릴 거잖아. 무리함수를 그릴 건데 이 그림을 막 이런 식으로 그려내.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야, 공부했잖아.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발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 봐봐. x 대 1 집어넣으면 루트 90이에요, 루트 90. 그치?
그러면 대충 여기다 1을 잡았다 하더라도 루트 90이면 한 10보다 좀 작은 수니까 한 이쯤 어디가 있어. 그러면 여기를 지날 테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는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까? 이건 좀 그렇지. 그치? 그래서 자꾸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분발하세요.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쁘게 그려왔습니다. 아유, 잘 그렸다. 그치? 아주 잘 그렸다. 자화자찬. 자,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도 이렇게 그리겠지. 거기다 이제 누굴 그릴 거야? gx를 그릴 거야. 너 왜 움직여? 그치? 자, gx를 그릴 거야. gx를 그릴 건데 gx가 왔다 갔다 움직여. 그치? 여기가 k가 되면서 왔다 갔다 움직여.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상태에서는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치?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일단은 요 경계가 되는 K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마침 무리함수랑 접하죠? 무리함수랑 접하니까 뭘 한다? 그치? 아유, 좋아. 아주 훌륭해. 오케이? 뭘 해야 됩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쓸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요 직선은 y가 x-k가 되는 것이고 y는 루트 90x가 될 것 같아. 그치? 자, 이것을 갖고서 같다라고 해주고 연립해주고 자, 양변 제곱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은 90x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판별식 d가 0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써봤을 때 결국 어떤 식을 얻게 될 거냐면은 자, 이걸 갖고서 마이너스 자, 90k 더하기 플러스 90k 더하기 45의 제곱이 0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여기에서 또 당황해. 아이씨, 제발 그러지 마. 에이. 45를 제곱하는 애들이 있네. 나 이거 어떡하지, 진짜? 45를 왜 제곱하고 앉아 있습니까? 보면 90 있잖아? 90 안에 45가 들어있고 약분 될 것 같은데? 그치? 약분 시켜야지. 이거 제곱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90K는 마이너스 45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90이랑 얘가 약분되면은 K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45 그래서 마이너스 22.5를 얻을 수 있대. 바로 이 지점이 마이너스 22.5가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옮겨봐야죠. 자, 옮겨봤더니 요 직선 이번엔 얘랑도 접할 거야. 그치?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해봤을 때 여기를 또 이제 K라고 잡아줄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번엔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 줍니까? 이번엔 요 직선은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리고 y는 루트 마이너스 16 x가 되겠지. 그치? 자, 이거대로 이제 풀어주면은 똑같죠?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k 값을 우리는 4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너 4구나. 그치? 그럼 이제 이것을 만족할 때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k 값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22.5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돼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K라고 했단 말이야. 정수 K. 정수 K면은 K에다가는 다시 누가 들어갈 거냐면 마이너스 22는 들어가죠. 자, 누구도 들어가? 3도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22부터 3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 마이너스 22부터 3까지는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해? 3에서 마이너스 22를 빼주고 다시 더하기 1을 해주죠. 자, 그렇게 계산해주면은 26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딱 찾아주면은 큰일 나죠. 그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함정에 빠진 거야.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학교 선생님이 요것들 봐라. 내가 너네들 낚아주겠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딱 낚인 거야.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안 되죠. 자, 분명히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만약 이렇게 쭉 오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은 한 점, 두 점, 세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K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즉, 26개의 K, 정수 K 값 중에서 0 하나를 빼야 되니까 25개가 이 문제에서는 답이었다. 라고 하는 거지.
아시겠지? 그래서 낚이지 않고 잘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은 하나의 킬러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공부해 두시고요. 이렇게 잘 그래프 그리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10번 문제에서 자, y는 x분의 2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대. 자, 삼각형 OPQ가 정삼각형이 될 때 OPQ의 넓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 삼각형 OPQ가 정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페이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을 역시 속이려고 저걸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저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다. 알겠지? 또 한 가지. 자, 이 문제는 부교재 연계 문제였어 가지고 자, 부교재를 풀 때 부교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일대분석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자, 어떤 내용이 있었어. 그럼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문제를 만들었으면, 오케이?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을 내는 거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주는 다양한 정보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y는 x분의 2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점 P가 존재해가지고 누굴 그렸어? 접선을 그렸어. 여기 P야. 자, 이걸 Q라고 하고요. 여기를 O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임의대로 R이라고 잡아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교재에서 공부했던 대로 의하면은 공부했던 것을 잘 이용하게 된다면은 자, 이 문제는 지금부터 5초면은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5초면 답이 나올 수 있어. 왜냐?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P가 중점이야. 직각삼각형에서 중점이야. 그럼 내가 이것과 얘를 연결해 주게 되면 얘는 외심이 되기 때문에 각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유리함수 위에 한 점에서 점근선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자,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된대. 2.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OPQ의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이 삼각형도 역시 합동인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또한 뭐가 된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야. 물론 선생님은 이걸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5초를 훌쩍 넘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단박에 답은 2야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교재에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가 P가 되고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O가 된다. 그럼 얘가 중점이었어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저기가 중점인지 몰랐다. 그럼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럴 때는요. 요거를 A, 여기를 잡아보고 여기를 0, B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 이 직선을 찾아볼 텐데 저 직선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p x 더하기 p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런 다음에 그거랑 누가 연립됩니까? y는 x분의 2가 연립을 해봐야지. 왜? 만나고 있어. 교점이 존재해. 그럼 교점이 존재하니까 저 교점의 우리 존재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해볼 것이고 자, 한번 갔다고 해봅시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px 더하기 b가 뭐가 됐어? x분의 2가 됐어. 양변에다가 2x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2x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2x가 아니라 2a를 곱할게. 2ax를 곱해야 되겠구나. 자, 분모에도 a도 있고 미쳤네. 정신 나갔네. 자, ax를 곱하려고 했는데 자꾸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자, ax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a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bx 제곱이 만들어지고 더하기 여기서는 당연히 apx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는 x가 약분될 거니까 2a가 됩니다. 자, 싹 다 끌고 넘어올게. 그러면 쟤는 bx 제곱 마이너스 apx 더하기 2a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왜냐 접하니까 판별식을 써볼 거야. 그럼 요거 제곱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써주니까 8ap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때 AB는 당연히 약분될 거니까 우리는 AP 곱한 것이 8이야 라고 써줄 수가 있대. 8. 그런데 자, AB 곱한 게 8인데 이것에서 만약에 얘를 뭐 적당히 뭐 지금 요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겠다.
B로 정리를 하든 A로 정리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B로 정리를 해볼게. B로 정리해가지고 A분의 8인 거야. 알겠지? 자, A분의 8인 건데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저 2차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풀어주게 되면은 저 X값이 어떻게 나오냐? X값이 2분의 A가 나와. 2분의 A. 아, 저 접점이 2분의 A가 됐다는 얘기야. 이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A. 즉 여기는 2분의 A, 2분의 B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 결국은 여기가 중점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왜 굳이 부규제에 있었다니까? 그치? 책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이미 이 정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약간 좀 생각을 잘하면은 수월하게 접근해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리함수 fx가 있고요. 그거 역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fx는 역함수는 당연히 y는 x 대칭을 이루겠지. 자, 그랬을 때 fx랑 gx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그 l이 x, y축과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될 텐데 역시 그림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fx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fx라고 하는 것은 자, x-1분의 4x였습니다. 그렇죠?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그림을 그릴 거지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점근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유리함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x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과 y는 4라고 하는 점근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1사분면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거에 뭘 그려 또 역함수를 그릴 건데 역함수 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얘네들이 y는 x대칭이잖아. y는 x대칭. 그치? y는 x대칭인 거니까 이번엔 점근선이 x는 4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또 y는 1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자, 이쪽으로도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쵸? 당연히 만나는 교점인데 그 만나는 교점은 y는 x에 대해서 만나는 그 y는 x 위에 있겠죠. 그쵸? 자, 어쨌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야? 이 두 직선의 직선이죠. 두 함수 fx랑 gx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 공통 접선을 그려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릴 거야?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를 살짝 스치게끔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바로 우리가 한테 구하라고 했던 직선 L이야, L. 얘가. 직선 L이야. 그럼 이 직선 L을 여러분들이 저렇게 얘한테도 접하고 얘한테도 접하니까 뭐 할 수는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gx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 gx는 자, x-4분의 x라고도 쓸 거 아니야. 그치? 이 정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찾았으면은 나는 이제 이것과 얘네들 접하니까 얘를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고서 얘랑 접한다고 하고 얘랑 접한다고 해서 판별식 2번 쓰고 아까처럼 그치? 판별식 2번 쓰고 a, b 찾아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된다? 시간이 아주 날로 먹는다 라는 거지. 그치? 날로 먹는다. 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 얘네들이 y는 x대칭이었어. 당연히 이 직선도 y는 x대칭이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굳이 a를 구할 필요 없다. 그치? b만 구해주면 되네. 그러니까 b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 얘는 연립해야지. 따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b와 우리는 자, x-1분의 4x를 연립할 거야. 양변에다가 우리는 곱하기 x-1을 해주게 되면은 자, 곱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x 만들어지고요. 더하기 bx 마이너스 b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서 얘가 4x가 됩니다. 자, 끌고 와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에다가 플러스 얘가 3이니까 3-bx가 만들어졌고요. 더하기 b가 0이 됩니다. 그렇죠? 자, 판별식 쓰겠지? 자, 판별식 쓰게 되면은 자, 9-6b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b가 만들어지네요. 자, 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b 제곱은 b 제곱 마이너스 10b 더하기 9가 0이 되면서 이걸 만족하는 b의 값은 뭐가 됩니까? 1 또는 9가 된대.
1 또는 9. 근데 당연히 1은 아니겠죠? 1은 너무 낮잖아. 그치? 당연히 9가 돼야지, 9.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했었던 것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라고 하는 뭐? 직선이었다. 자, 안 그러면 이 짓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x좌편 9가 되고 y좌편도 9가 되면서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2분의 81을 딱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논술형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2번. 자, fx라고 하는 함수와 gx라고 하는 함수인데 역시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대. 이번 시험에 이런 유리함수랑 직선이 접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쓸데없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네. 이렇게 많이 냈는지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fx랑 gx가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지 말고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해. 알겠지? 자, 우리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역시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x는 2라고 하는 점근선하고 y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그렸어. 그치? 잘 안 보이나? 잘 안 보이면 좀 더 두껍게 그려볼까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졌는데 거기에 당연히 유리함수를 그리겠지. 그럼 그 유리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그쵸? 자, 그 다음 또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gx의 점근선이 x는 2가 있고 y는 5가 있습니다. y는 5.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그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릴 거란 말이야. 그치? 그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 그치?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그래요. 그치?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대충 짐작은 그렇게 되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 직선을 우리가 역시 또 y는 ax 더하기 b라고 잡고서 얘랑 연립 한번, 얘랑 연립 한번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 그치?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꼭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야. 자, 앞서도 우리 그런 문제를 했었는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당연히 대칭입니다. 대칭 구조야. 대칭 구조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잘은 모르겠지만 요 선 위에 어딘가에 점이 있어.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란 말이야. 그치? 대칭일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y분은 x분의 1. 그치? 자, 지금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가 다 분자가 1짜리야. 1짜리. 그치? 그것을 적당히 평이도 시킨 거야. 뭐 예를 들어서 fx는 봐서 알겠지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로 돼 있고 그다음에 g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라고 돼 있는 거잖아. 물론 얘는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렇지고 얘는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졌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봤을 때 분자가 다 1입니다. 그런 녀석을 적당히 평이도 시킨 거야. 그럼 여기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x분의 1로 쓸까?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그래프를 그냥 얘도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이렇게 대충 그리겠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특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얘는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1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얘도 여기 1,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함수식이다. 그치? 즉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지고 얘도 1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를 반드시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도 여기가 이것은 반드시 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되냐? 여기는 1,2가 되는 지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고요. 자, 이 유리함수도 어떻게 되냐? 여기서 1만큼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는 점 반드시 3,4라고 하는 점을 무조건 지나게 돼 있다. 무조건 지나게 돼 있다.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지나게 돼 있으니까 이 점과 이 점도 이 점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요 점의 위치, 대칭점이 되는 것은 뭐냐? 이 둘의 중점이 되는 곳. 그래서 2,3이 되는 곳이야. 2,3.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접선이 존재하는데 그 접선이 1,2랑 3,4를 지난지는 아직 모르지만 알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2,3을 무조건 지난대. 그치? 2,3을 무조건 지난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직선을 y는 뭐라 잡아줍니까? y는 m x-2 더하기 3이라고 잡아주면 돼.
그치? 굳이 이것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찾아야 되는 문자가 두 개니까 너무 번거로운데 자 이렇게 되면 하나만 찾아주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과 fx를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에다가 자 m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해봤고 자 일단 얘랑 얘가 넘어와서 여긴 2가 만들어지는 거지. 양변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이 만들어졌고 이쪽은 m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식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넘어오니까 전체적으로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만들어졌어. 그치? 자 그런데 분명히 얘가 접해야 되죠? 접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래서 당연히 판별식을 썼더니 판별식이 0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굳이 판별식 쓰지 마시고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저 식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 그치? 완전 제곱식인데 여기가 2가 있고 1이 있어. x-2. 그치? 그럼 m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m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m은 1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m이 1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 직선을 찾아낼 수 있대. 그럼 문제에서는 저 직선의 방정식 찾는 게 답이었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자, y는 결국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을 얻을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논술형 3번 문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집합의 원소가 1부터 7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모든 것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좀 어렵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 내가 볼 때는 학교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관성을 좀 유지를 시켜줘야 애들이 그래도 문제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풀 텐데 중간고사 때 서술형 3번 논술형 3번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풀지? 막 손도 못 대고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도 당연히 논술형 3번은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풀죠. 다른 문제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9점짜리였어. 9점짜리. 굉장히 점수가 높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문제가 2분도 안 걸려서 풀려요. 짜증난단 말이야. 그 2분만 투자하면 9분이 먹는 거야. 9분이란다. 9점짜리 먹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일관성 없게 문제를 이때는 어렵게 내고 이때는 쉽게 내고 하면은 애들을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난 좀 요거는 살짝 좀 불만입니다. 좀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손해를 본 친구들이 꽤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1, 2, 3, 4, 5, 6, 7을 원소로 하는 집합 A가 있어. 그치? 자, 근데 짝수의 함수 값은 짝수보다 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 즉, 예를 들어서 F2는 2보다 작은 쪽에서 생겨야 되면 작거나 같은 쪽에서 생겨야 되고요. F4 역시 2보다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생겨야 되고요. 자, F6도 당연히 6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생겨야 되죠. 자, 이제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F1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생겨야 되고요. F3도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자, F5 역시 5보다 크거나 같은 쪽. F7 역시 7보다 같은 쪽에서 생겨야 되겠다. 자, 이렇게만 둔다면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었어. 오케이?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었는데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값이 클수록 Y값도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 즉 넘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X값이 작은 녀석이 함수값도 이쪽보다 더 넘지를 못한대. 같을 수는 있어. 넘지를 못한대. 오케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봅시다. A에서 A로의 함수가 있는데 자 1, 2, 3, 4, 5, 6, 7 쓰고 자, 여기도 1, 2, 3, 4, 5, 6, 7 써주게 되면은 자 봐요. 7은 7 이상으로 간대. 7 이상. 7은 7로 밖에 못 가. 정해져 있어. 오케이? 정해져 있어. 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1, 2를 봐봐.
만약에 1은 1 이상부터 갈 수 있으니까 1이 1로 갔다고 해보자. 1이 1로 갔다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11, 22, 11, 22. 자, 이렇게 쓰게 되면 1이 1로 갔어. 그럼 어떻게 가? 2는 어디로 가? 2는 1로 갈 수 있어. 그쵸? 1로 갈 수 있어. 자, 만약에 1이 1로 갔어. 자, 2는 어디로 가? 2로 갈 수도 있어. 그치? 이렇게 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1이 2로 갔어. 2로 갔어. 그 1은 어디로 가냐면 2는 어디로 가냐면 2는 2 이하로 가야 돼. 2 이하. 2 이하로 가니까 그 2로는 갈 수 있는데 2로는 갈 수 있는데 그럼 1로 가냐? 1로는 못 가. 왜? 역전되면 안 돼. 큰 쪽의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아져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1, 2를 갖고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다시 만약에 여기서 1이 3으로 갈 수 있을까? 1이 3으로 갈 수 있을까? 1은 3으로 못 가. 왜? 2는 2 이하로 가야 돼. 그럼 2의 함수값하고 1의 함수값이 역전이 돼버려. 그치? 이거 안 된대. 다 그렇게 써 있어. 그러면 이렇게는 안 가. 그럼 결과적으로 1, 2를 갖고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딱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네? 아, 너가 세 가지야. 그럼 너도 세 가지야. 너도 세 가지야. 결국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걸 또 더해라. 또 더해야 하는 이상한 놈이 있어. 더하지 마시고 곱해서 27가지. 어차피 7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야. 아, 진짜 이거를 그냥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손도 안 대고 있었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나는. 아이고 어쩝니까? 뭐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일관성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바이고요. 어쨌든 시험이 끝났는데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자기가 뭐 때문에 틀렸고 뭘 몰랐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풀고 끝나는 것으로 가면 안 돼. 알겠지? 거기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그 문제가 주는 정보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공부를 하셔야 확실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고 확실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